특집편, 특집편으로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라는 종목 기업 분석 왜 중요하냐? 그리고 정말 궁금하실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최수장 대표가 기업 분석하는 게 저게 뭐 얼마나 도움되겠어? 그럴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기록이라고 하죠. 동영상이라든가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봐라. 그리고 왜 제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사타파라타의 어떤 트레이딩의 중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원칙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뭔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 포트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방송 활동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했던 데이터인데, 방송 활동할 때는 이제 자료들을 갖고 나가는데, 그걸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스포트라이트처럼 종목을 하나씩 공부해서 그동안 데이터를 공개해 드릴 때 정말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최수창 전문가가 진행해 왔던 과거에 분석했던, 그러니까 리포트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놓고 봐야 된다고요. 그 얘기가 뭐 주가가 맞네 안 맞네가 떠나서 우선 이 사람이 그 뷰를 긍정으로 본 건지 부정으로 본 건지에 대해서는 자꾸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선 리포트 한번 보고 에이씨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만 따지는데, 흐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3월 4일부터 여기 보면 6월 17일까지요. 당시 TV 프로그램에, 이토마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당시에 진행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방송 출연하는 출연자이면서 동시에 이런 종목을 하자라고 얘기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제작팀에서 이런 종목을 좀 분석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한 종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인지 살펴볼 거예요. 제가 당시에 여기서 대원미디어라든가 PS텍이라든가 TCK라든가 인선 ENT 나노신소재,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이 지금 상당히 관심 있는 시기니까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서 대응을 관점을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나머지 것도 이제 방송 제작팀에서 날라왔던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했던 건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날짜 보시면 이제 2015년 3월 4일이잖아요, 다? 그때인데요. 당시 이제 암호텍인데요. 뭐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죠. 암호텍 달리는 말 올라타는 시점만 고민, 추가적 상승 모멘텀. 뭐 설명 내용까지는 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의견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쭉 나오고 의견은 4점, 영업이익률 분기별 개선 여부 주목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막합편이라고. 과연 암호텍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2015년 3월 4일날 지금부터 점수 4점이니까 나쁜 점수가 아니죠. 볼게요. 2015년도에 어떻습니까? 그쵸? 주가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양호하게 흘러왔죠. 실질적으로. 또 실적도 보시면 암호텍 2015년도에 좋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때 시기에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의견에서 부합하는 흐름을 일정 부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암호텍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CK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방송 출연할 때 요청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 기업. TCK를 쭉 분석을 하면서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의 주력 성장이 기대갑니다. 점수 4점을 주겠다. 그리고 TCK는 쇼생크 탈출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연
TCK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됐죠.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점대에서. 네. 이게 분석의 해석의 능력의 힘이라고요.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당시 그 사주산업이 워낙 잘 올라가니까 방송팀에서 한번 분석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무지 깠었어요. 당시. 왜냐? 뭐 실적 얘기하고 걸려고 쫙 자료 얘기해가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이랬다고요. 사업 다각화로 분산된 리스크, 영업이익 지속 증가가 불확실하다. 지분 가치에 대한 가치, 자산 가치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근데 저는 점수를 이전 매수 시점보다는 수익 청산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좋다고 할 때 호사다마다 2점을 줬다고요. 당시에. 날짜를 한번 볼까요? 3월 12일이었거든요. 당시. 사주산업. 2015년 4월 10일. 3월 10일. 그쵸? 최고점이라고. 당시 제 의견이 지금으로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한 거죠. 제 의견에 의하면. 지금까지, 세 발 연속, 뭐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석 잘해준 거죠. 피에스테. 요건 이제 제가 당시에, 이거 종목 좀 해야 되겠다. 피에스테.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피에스텍 향후 투자 전략은 한전에서의 한국전력에서 투자 확대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수혜자 국내 건설 침체 보상하는 흐름이다. 밸류에이션상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점수 4점을 줬어요. 그리고 7,000원의 목표가 매수 접근은 5,200원 전후대에서 해볼 만하고 7,000원의 목표가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점수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3월 17일경에 방송에 나왔을 때 피에스테 2015년도에 5,200원대 전후대 매수 충분히 가능했고 7,000원의 목표가 도달했습니까? 넘어갔죠. 9,000원까지. 네 번째 피에스테까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쵸? 대원미디어입니다. 3월 24일에 진행했던 대원미디어. 자료를 설명해서 쭉 아마 그때 당시 이 방송 보시고 대응하신 여기 팬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에 대원미디어 막 얘기했었다고요. 회사 사옥이 어떻고 저렇고. 대원미디어 향후 전략은 해외 진출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 특히 저작권 소송에 따른 저작권료의 정상화 여부가 주목이 된다. 외형 성장 이후 수익 개선 여부 주목이 된다.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5점을 줬어요. 7,000원 지지 기준의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는 12,000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대원미디어 더 이상 공짜는 없다. 저작권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미디어. (2015년도에) 7,000원대 지지 형태의 매수가 나오고 얼마까지 갔어요? 목표가 12,000원. 당시에 7,000원의 지지 기준 매수가 가능. 목표가 12,000원. 언제였어요? 2015년도 3월 24일경에. 이때. 지지 형태에서 매수 가능했고 12,000원 목표가 왔고 여기도 왔고 여기도 왔고 지금까지 5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브리핑했던 내용의 종목입니다. 5번 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해석이 성공적이다. 저의 해석과 투자 의견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모베이스를 보겠습니다. 당시. 이 모베이스가 당시에 이거를 아마 방송가 제작팀인가 같은 다른 전문가가 제작팀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당시 막 모베이스가 막 해서.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모베이스 이거
주가의 선반대에서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메타캐스 시장 어때? 근데 2점을 줬다고요. 투자 의견. 점수 2점 주고 17,0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는 차익 실현 또는 관망 자세가 필요. 모비스 갤럭시 호불호다라고 했어요. 당시 한번 모비스를 주가 흐름을 그 이후부터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겠습니다. 2015년 다시 한번 뭐라 했어요? 17,0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보다 차익 실현 또는 관망 자세가 필요하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세적 하락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반등 나는 거잖아요. 타이밍상도 그렇고 주가 향배도 좋지 않게 제 전략의 어떤 분석의 의견대로 흘러갔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가요? 7종목까지 언더라. 아이마켓 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쭉 이거 뭐 그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 MR 기업들 해가지고요. 아이마켓 코리아. 제가 점수를 3점을 줬어요. 당시에. 보시면 동방성장위원회 가이드라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B2B 거래 특성상 고객업체 실적 및 투자 여부 신규 사업의 성과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겠다. 3점 중립 저평가의 가격 메리트 구간도 아니고 성장성 및 올해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크지도 않고 또한 사업 다각화 추진으로 거두는 결과의 시기보다 펼쳐놓고 뿌리는 시기로 판단됨. 좀 더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고 투자 임해도 늦지 않을 듯 아이마켓 코리아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한마디로 했어요. 그럼 저도 이거는 뭐예요? 나쁘다도 아니고 좋다라고 대응도 아니고 중립이니까 좀 보류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마켓 코리아. 잘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2015년도에 보시면 2015년도 언제예요? 4월 1일 첫날 지금 보시면 4월달에 잘 선택하네. 좀 오르는 상황도 4월달 이후에 잠시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 줄기가 훨씬 더 크니까 중립으로 보류관적으로 분석 의견을 제시했던 거. 지금 2015년도에 과거에 제가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기업을 분석해서 제공했던 콘텐츠를 다시 한번 과거 기록을 되짚으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잘합니다. 라고 기록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알아야 저 최수창 대표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실력자구나, 잘하는 게 무엇이구나. 그래 여러분이 도움을 받죠. 자, 아모텍부터 TCK, 사조산업, PS텍, 대원미디어, 모베이스, 아이마켓 코리아 7개 모두 제 투자 의견에 적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연속으로 지금 제 의견이 따다다닥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선 ENT. 인선 ENT는 이건 제가 그때 당시 갖고 나갔다고요. 회사가 괜찮았거든. 고향에 있는 거. 회사는 이제 기존의 건설 폐비건물 업체인데 자동차까지 쫙 해서 이렇게 회사가 있다. 인턴 모테스 막 설명을 막 드리고 있었거든요. 인선 ENT 자회사 인선모터스 성장성에 주목하자. 건설 폐기물 이익이 회복될 전망이다. 철스크랩 경쟁에 여기에 우위가 있다. 5점 만점 주겠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 사업 영입 플러스 신규 사업 성장 가능성 높다. 인선 ENT는 서프라이즈다 라고 했습니다. 인선 ENT 볼까요? 2015년도 4월에 오르고 빠졌습니다만 결국 다시 또 올라가면서 성장. 실적 부분도 2015년도과 2016년도 성장. 이게 턴어라운드죠. 8개입니다. 8개. 총 8개 지금. 8개의 매주 한 주에 하나씩 만드는 8개의 종목 기업의 분석이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네.
두렵 어긋날 때 있어요. 저라고 뭐 백입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 공부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따지지 말고 보통 한 1년 이상의 터울을 두고 보면 그렇죠? 그 결과에 여러분들이 별점 5개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라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시청 가능하지만 정말 스포트라이트 제가 분석하는 이 종목 기업 분석들은요. 돈 내고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자,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이거는 제가 방송팀에 딱 그날 이거를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나노신 소재. 왜냐면 이게 나노신 소재의 대표가 이 한밭대학교,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교 교수거든요. 교수 출신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서 기억나는데. 요소도 나오네요. 그쵸? 옥사이드하고 실리콘.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LTS. 우리 잠깐만 보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이 세 개가 있다고요. 옥사이드 TFT, LTPS, 실리콘. 역시 좋은 건 옥사이드다. 그러나 이제 LTPS는 삼성이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자, 투자 전략입니다. 제품군의 다각화로 위기관리 효과적 대응이 나올 것이다. 옥사이드 TFT 차세대 디스플레이 성장에 유효한 국면이 있다. 중국 업체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있다. 광범위한 나노기술의 응용 분야다. 5점 만점 중에 4.5점을 줬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영위에 대한 장점이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수요 시장 확대 전망에 따른 성장 주목. 나노신 소재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노신 소재 한번 볼게요. 어때요? 4월 9일이었는데요. 이때였죠? 눌림 주어질 때? 그래서는 만원, 11,000원, 12,000원인데 3만원대까지 단기 상승 나왔어요. 지금도 솔로 내려왔지만 당시 얘기했던 그 시점에 주목할 만하죠. 총 9개까지 늘어나네요. LG노텍. LG노텍은 제가 무지하게 깠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번에 좀 다를 종목이긴 한데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LG노텍은요. 광학솔루션, 뭐 기판 소재, 다 괜찮아요. 무선 충전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전장도 가고. 근데 벌려놓기만 했지 뭔가 걷어들이는 게 없다고요. 실적이 좋지 않거든 지금도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괜찮은 사업부예요. 사업부가 다 괜찮아.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어떤 관련된 건 맞는데 그래서 너 돈은 벌고 있니? 먹고는 살아? 껍데기만 화려한 거 아니야? 이거 LED 사업의 적자지 속에 탈출 여부가 급선무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나서 새로운 신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라. 자동차 전장 부품 후발주자의 한계 뛰어넘을지 여부다. 광화문도 기판 사업부의 캐시카우 역할은 중요하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깽판 치는 거거든. 그나마 이게 버텨주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죠. 점수 2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에 그는 모색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 투자 LED 분야의 전환점이 아직 불확실하다. LG노텍 식스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LG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4월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질질질질 계속 쌌죠? 하락했죠?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좀, 제 의견에 점수가 부합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요. LG노텍까지. 자, 롯데케미칼을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 제가 원래 좋아하는 종목인데 롯데케미칼 이익 개선에 따른 주가가 반영이 돼 있고 중국 업체의 증사에 따른 공급 논란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 여부 중요하고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수요 시장 확대 가능성 점수 3점 주겠다. 추세적 상승은 지속적으로 30만원 가능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눌림목을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다.
롯데케미칼은 파도타기다. 네? 다시 한번 점수는 3점인데 아까 아이마켓 코리아하고 의견이 달라요. 걔는 중립 보류를 좀 버린다면 얘는 추세적 상승 3점이지만 지속적으로 30만원 가능하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을 누르면 못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파도타기다.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당시 롯데케미칼 했던 게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2015년 4월 21일 요 정도 되겠죠. 어때요? 30만원은 가능하나 바로 왔어요. 그쵸? 30만원 가나 4월 20일날 이 현 시점에서 눌림목 상황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파도타기라는 거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파도타기라는 표현에 제 의견이 부합합니까? 부합한다고 여러분들 확인되십니까? 한번 확인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장주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파도타기라는 표현대로 롯데케미칼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은 가능하다는 지점 왔습니다.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을 보면 당시에 한류 드라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왔던 건데요. 요 초록뱀은 당시 제가 이거를 아마 하자고 이거 방송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4점을 줬습니다. 상상 속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상장 잠재력이 매력적이다. 초록뱀은 추자연이다. 왜냐면 배우 추자연 씨가 중국에서 대박 쳤거든요. 초록뱀 과연 어땠을까요? 4점을 줘서 초록뱀 좋다라고 했는데 2015년도 4월 28일 2015년도 4월 28일이면 이 시점이죠. 대박 좋지 않습니까? 4월 28일에 이 시기에 오르그내려 출렁거림이 심했습니다만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대략 2,900원에서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대박 한번 맞았죠. 초록뱀 CJ CGV입니다. CJ CGV 뭐 그때 뭐 엄청나게 쭉쭉쭉 막 렉이 막 나왔었어요.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이때 CJ CGV 의견을 몇 점 줬냐? 3점 줬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 성장과 이익 발생이 아주 높아지기보다는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치적 측면에서 시장의 일정 부분 평가받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돼. PBR 가치 비교 시점에서 합리적 주가 가능성 높아 추가 상승 시엔 뭐라고요?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다.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다. CJ CGV입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2015년도 4월 29일이니까 5월달 4월 말이라고 했죠. 이때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다. 오버슈팅 가능성. 쫓아가서 샀으면 먹을 것도 없이 고생만. 뭐 먹을 건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었죠. 일정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3점을 주면서 제가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제 의견에 일정 부분 그냥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판단이 섰을 거라고요. 이거 뭐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뭐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지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구만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6월 17일날 루트로닉이라는 종목 있습니다. 요때까지 이제 방송 출연했었거든요. 이것도 대타로 나갔던 겁니다. 그때 장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방송 뭐 출연자분이 급하게 못 나간다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공부해가지고 분석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냐 얘가 완전히 제가 까댄 걸로 기억합니다. 루트로닉 투자 의견 1점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 충분한 기회가 부여됐다. 내재적 가치를 키운 이후 제2의 도약 시점을 기다려볼 때다. 세계적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높은 평가 부여가 관건이다. 오버페이스다라고 했어요. 왜?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해줬거든요. 막 자료를. 말도 안 된다. 얘 무슨 얘가 시가총액 이딴 식이냐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루트론이 2015년도 6월 달이었죠. 6월 19일이니까 이때쯤에 분석이 나왔던 거고요. 그 시점에서 지금 보니까 제 평가가 나쁘지 않았죠. 지금까지 총 몇 종목을 당시 제가 2015년도 3월에 출연해서 아모텍, TCK, 사조산업, PS텍, 대원미디어, 오베이스, 아이마켓 코리아, 인선 ENT, 나노신소재, LG롯데, 롯데케미칼, 초록뱀, CJCGV, 루트로니까지 총 14개를 분석했습니다. 14개를. 총 14개를. 그 후에 이제 땜빵으로 좀 나간 적이 있어요. 데타로. 에코프로, 블루콤, 테라세미콘까지 3개 더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을. 지금 14개 중에 제가 분석하고 해석했던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제 자료를,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했던 당시에 분석해서 평가했던 그 기준과 1년의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제 의견이 부합했는지 아닌지 보시면 저 14개 중에서 부합 안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혈에 기울여서 만드는 종목 분석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스포트라이트 시간에 제가 어떤 종목을 좋다라는 의견을 냈지 부정적을 냈지 또는 중립의 의견을 냈지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공부하시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경제 방송보다도 그 어떠한 증권 방송 어떠한 리딩 방송을 듣는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확인한 것처럼 14종목 중 14종목이 의견이 부합하거나 일치했다. 향후 주가 흐름이 그 결과를 보신 거잖아요. 데타로 출연했던 거 에코프로랑 블루콤, 테라세미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0일이었는데요. 종목 데타로 출연했던 거. 제가 에코프로 5점 줬어요. 5점의 성장성 부각되기 전까지 투자하자. 투자를 하자. 전동공 2차전지 매출 성장 좋고 좋다. 에코프로는 17대 1이다.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종목이다. 언제요? 8월 10일날. 에코프로 2015년도 8월 10일날. 어떻습니까?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그냥 폭락이 왔었죠. 그런데 어때요? 상승 나가잖아요. 지금도 8월 10일 그 기점으로 봤을 때 나쁜 흐름이 아니란 말이죠.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블루콤 한번 볼까요? 블루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었냐. 헤드셋 성장이 실적 견인을 주도할 듯하다 14,000원 기준 하에 14,000원의 기준 이탈 하에 없으면 추세적 상승은 가능하다. 그렇죠? 투자에게서 블루투스 헤드셋 수요 성장, ODM 방식에 의한 높은 영업이익률, 배당 수익률 기대감, 편중된 사업 상품에 의한 사업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어 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 헤드셋에만 딱 꽂혀 있으니까 인기 상품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워낙 그때 당시 블루투스 헤드셋이 인기가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실적 견인을 주도할 것이다. 인기 상품이다라고 표현하면서 14,000원의 기준 이탈에 하에 없으면 추세적 상승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블루콤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저걸 다뤘냐면 2015년 8월 10일이네요. 대략 2015년도 8월 10일 이때죠. 아쉽게도 얘는 14,000원의 기준이 이탈이 없어야 되는데 생겨버렸다고. 지금도 흐름이 지지부진하죠. 얘는 전체적으로 4점을 준 거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고 좀 어긋난 의견이라도 봐야 됐죠. 14,000원의 지지 형태가 살아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탈됨으로써 사실상 맥이 끊겨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흐름에.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 이것도 데타 땜빵으로 출연한 건데요.
이것까지. 이 테라세미콘은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땜빵으로 나가면서도 이거 하자라고 요청해서 했던 건데, 테라세미콘 향후 3년간 수주 환경 확대될 것이다. 올레드의 시대에 주목할 장비주다. 5점 만점 주겠다라고 했어요. 테라세미콘. 언제요? 2015년도 9월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총 17개 종목을 제가 TV 과거 출연해서 콘텐츠 제공했던 것, 17개 종목에 17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건 동영상으로도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당시 만들어서 작성했던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죠.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그 운영하는 대표자가 어떠한 과거에 데이터가 있는지 뭔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진짜 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났다면 2015년에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스포트라이트라는 기업 분석을 하루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냅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저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투자의 의견과 투자를 관찰하는 학습의 능력도 향상이 될 거고, 동시에 저의 의견을 참고로 투자를 펼쳐나가고 트레이딩을 하고 포트 구성하고 뭘 하든 간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라이브로 보시고 또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공감해 주실 거고 동의해 주실 겁니다. 이게 유사투자자문 정보업체, 정보방송하는 기본이죠. 이런 기본적인 콘텐츠를 잘 제공하는 곳이 훌륭한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전 이렇게 봐요. 그냥 얼마 사세요, 얼마 팔아요, 우리 방 얼마 수익 났죠, 단타 얼마 더 났죠, 매일같이 뭔가 수익이 났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실수한 것과 내가 실패한 것과 내가 성공한 것과 내가 일치한 것과 내 전략이 어땠다라는 걸 최소한 데이터를 1년 이상 갖고 있어.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청의 낭만 투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놓치지 마시고 빼놓지 마시고 진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이게 바로 투자 분석의 능력이다. 이런 해석 능력은 글쎄요, 어떻게 뭐라고 일괄적으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찾아서 검색하고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소설처럼 제가 쓰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거는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이 결말을 쓰는 건 작가가 쓰는 거거든. 스토리는 누가 써요? 제가 써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청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청하시면서 좋아, 만족하시는 건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돼요. 방송 보고 느끼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합하니까 이게 진짜 추구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정보를 듣고 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 방송국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액자산가들이 아니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가에 끼우게해서 정보 들고서 사기당하지 않고, 엄한 테마주하지 않고, 샀다 팔았다 매매하지 않고 정말 투자스럽게 멋지게 재테크해서 자신의 계좌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바른 투자, 낭만 투자에서 여러분들 정말 바르게 계좌가 증가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서두르고 싶고 뭔가 빠르게 하고 싶고 뭔가 이익을 막 내고 싶고 막 지금 당장에도 리딩 받으면 수익 낼 것 같고, 이런 거 이제 버려버리시란 얘기예요.
뭐든지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올바른 길만 걸어갈 뿐입니다. 지름길을 가려다가 절벽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이 시간에 낭만투자 방송국에서 스포트라이트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이것뿐이 아니라 진짜 시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하느냐, 바로 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7종목 다 보셨지만 테라세미콘도 봤고요, 블루콘도 봤고요, 루트로닉도 보셨겠죠. 에프코 프로네요. 그 다음에 루트로닉도 봤고요, CJ CGV도 봤고요, 초록분 봤고요, 롯데케미칼도 분석, 파도타기. 난 이게 제일 예술이야. 어떤 내가 스스로 분석하고도 내가 감탄을 해요. 하지만 봐주는 이가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다라면 그만큼 속상한 건 없어요. 왜? 나 이만큼 분석력이 뛰어나고 잘하는데 왜 사람들은 엄한 데 가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있을까? 영업 잘해가지고 이거 수익 나요? 뭐예요? 기법이 어때요? 뭐 좀 막 한 사람들한테만 가서 왜 엄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왜 방송 매체에서 떠들어대고 있고 홍보하는 마케팅에 혹해서 진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젠 제가 독립방송국에서 최수창의 낭만투자, 제 스스로 제가 개인 방송을 제 개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가 없죠. 이제 나날이 더 많은 분들이 꼭 이 낭만투자를 보시고 이 스포트라이트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월한 분석력이구나, 정말 이 분석의 코너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봐야 되겠구나 라는 어떠한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그 팬심이랄까요, 팬텀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제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분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후회 없는, 그리고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의견들, 효율성 높고 합리적인 것들 많이들 보시게 될 거고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스포트라이트 오늘 시간은 왜 이 시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집편으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스포트라이트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SKC 코오롱 PI 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방영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따라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의 특집편 기록을 말하다 방송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